여러분,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3,000원대였던 주식이 갑자기 26,000원을 훌쩍 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무려 6배가 넘게 폭등한 건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이 파헤쳐볼 기업, 바로 우리기술입니다. 자, 이 차트 좀 보세요. 상승세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3,800원에서 26,000원까지. 이게 불과 석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장에서는 AI 시대 전력난이다,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과연 이런 기대감만으로 이 정도의 폭등, 이게 다 설명이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이 엄청난 상승세, 과연 진짜 실력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린 테마주, 거품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우리 기술을 들여다보면요,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것 같아요. 한쪽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아직 그 기술력을 돈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재무 성적표죠. 바로 이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투자의 핵심 숙제입니다. 자, 먼저 그 압도적인 기술력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MMIS라는 건데요.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원자력 발전소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원자로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 시스템이죠. 근데 이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나라가 전 세계에 딱 4국뿐이에요. 미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MMIS 기술을 가진 유일한 민간 기업이 바로 우리기술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워낙 안전이 생명인 분야라 진입장벽이 이건 그냥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상 국내에서는 독점 사업자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2024년 매출은 713억 원으로 12.8%나 성장했어요. 분명 성장하고 있는데 왜 영업이익은 44억 원 적자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 때문입니다. 차세대 SMR이나 해상풍력 같은 신사업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버는 돈보다 미래를 위해 쓰는 돈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도대체 언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이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딱 돌아설 그 결정적인 전환 신호, 이걸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수익성으로 가는 로드맵을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가장 가깝고 확실한 변곡점은 2026년 하반기입니다. 이때부터 신한울 3, 4호기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체코 원전 수주 같은 초대형 호재가 빵 터져준다? 그럼 그 시계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 SMR과 해상풍력이라는 미래 먹거리도 지금 차곡차곡 준비 중이고요. 그럼 이 중요한 전환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수주 공시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특히 체코 같은 해외 계약 소식은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될 겁니다. 둘째, 분기 보고서를 열어서 영업 손실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지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수원에서 나오는 신규 사업 입찰 결과 같은 뉴스를 계속 따라가면서 다음 수주를 예측해보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겠죠. 지금부터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정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큰 위험 신호, 바로 오버행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8.85%,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전부 다 합친 수치입니다. 10%가 채 안 되죠? 이게 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냐고요? 바로 다음 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대주주 지분율이 낮다는 게 왜 문제냐면요.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전환사채, 우리가 흔히 CB라고 부르는 걸 발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져요. 진짜 문제는 이 전환사채가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갑자기 대량의 매물로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주가가 한창 잘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찬물을 확 끼얹는 격이랄까요? 이게 바로 오버행 리스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정보들, 기술력과 재무 그리고 리스크까지 이걸 전부 다 모아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려볼 수 있는 미래 시나리오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역시 해외 수주가 터지면서 실적이 빠르게 흑자로 전환하는 경우겠죠. 이때는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하게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주 소식은 들려오는데 이익으로 연결되는 속도가 좀 더디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인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에서 좀 지루한 횡보를 보일 수 있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바로 계약이 무산되고 아까 말씀드린 오버행 리스크까지 현실화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1만 5천 원 아래로 큰 폭의 조정도 각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술 투자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문제는 언제 그 기술이 이익으로 전환되느냐이다. 바로 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이번 투자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투자자로서 계속해서 확인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신규 수주 공시는 제 속도를 내주고 있는가? 둘째, 분기별 영업 손실은 확실히 줄어드는 추세인가? 셋째, 오버행 리스크를 키울 만한 전환사채나 신주 발행 관련 뉴스는 없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꾸준히 답을 찾아 나가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기술 투자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